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1,100여 명 줄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계약한 화이자와 미국 머크사의 치료제 100만 4천 명분 가운데 일부가 먼저 들어오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현직 의사 등 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 패스 도입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 주요국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유럽연합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씩 새로 나와서 의료진 공백이 커지자 의대생들을 현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4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기간 단축 지침을 정부 내 조율 없이 발표하는 등 메시지 관리 미숙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 발표 수치보다 1,100여 명 줄면서 유행 규모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717명으로 전날보다 409명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3,529명이고 나머지 188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3명 감소해 839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5,932명이 됐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주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히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화이자, 머크앤컴퍼니 등과 100만여 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또 방역 패스 도입과 관련한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역 패스는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방역 패스 도입 지연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하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를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7%포인트 낮아지면서 55.3%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 경기는 52.8%, 인천은 47.9%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169개, 경기는 305개, 인천은 61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535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3%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춰달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중단 재판도 오늘 열리는데 각 법원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며 든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 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방역당국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일주일치 수치만 인용했는데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률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기본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의 2배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부터의 이 변화 추이를 갖다 함께 좀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당분간 계속 중단됩니다. 하지만 집행 정지는 임시 조치 성격이라 시설 3곳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정식으로 취소할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핵심인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제기된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출지에 대한 재판은 곧 열립니다. 앞서 학원에 대한 법원 결정은 첫 신문이 열리고 11일 만에 나왔지만 재판부마다 달라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 줄 소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생계나 학업에 어려움이 생긴 미접종자 10여 명은 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 참가자 가운데는 가족의 백신 부작용이나 지병으로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 패스로 인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뇌졸중, 알레르기 등의 지병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 마트도 못 가게 생기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방역 패스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3 학생 등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각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진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자출입 명부 앱이 어제 오후 내내 먹통이었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이 안 되면서 식당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주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앱에 QR코드를 찍으려 했지만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복해서 시도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출입 명부 앱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손님이 한참 몰리는 점심 무렵부터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오후 내내 접속이 지연되거나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을 한 팀 정도 내보냈습니다. 몇 팀 내보냈고 이게 만약에 저녁까지 안 된다면은 저녁도 지금 장사를 못할 수 있죠. 시설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출입 명부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 오류로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없게 되자 일일이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안심콜로 방문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줄 서 있거나 이러면 그 다음 손님들이 이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착오가 생기거든요. 가뜩이나 바쁜 시간에 주인들은 손님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하나하나 따로 확인하느라 더욱 분주했습니다. 질병청이 방역 패스 적용을 강화하면서 제대로 준비는 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주인들이 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접속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인 지난달 13일과 14일에도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쿠브 앱에서 장애가 발생해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클라우드 서버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긴급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단체들이 영업 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실내 불을 켜는 점등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서울 영등포동의 한 카페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4일까지 9일간 점등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늘 10일 국회 앞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는 현지 시간 6일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서 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집계된 총 확진자는 이전 7일과 비교해 89% 증가한 402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29개 주는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후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첫 400만 명에 도달하는 데 6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6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5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75만 건으로 3만 6천 건 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주 청구 건수 또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도 평균 22만 건에 이르렀던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18만 8천 건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서서 미국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메시지 관리 미숙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내 조율 없이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CDC 수장이 된 로셸 월렌스키 국장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 6일째에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권위자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DC의 격리 기간 축소 지침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추가 접종이 중요한 대책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도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o individuals ar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f they've received their primary series. That definition is not changing.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해 5월 백신 접종자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뒤 2개월 만에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월렌스키 국장이 백악관 등 행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다 맡긴다는 식의 모습을 보일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유럽연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프랑스도 백신 패스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광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쓰나미처럼 번지면서 유럽 주요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기준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프랑스가 33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 18만 9천여 명, 스페인 13만 7천여 명 순입니다.
오미크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자 프랑스 하원은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에도 백신 패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다중 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L'objectif de ce texte de loi, c'est de sauver des vies, c'est de protéger nos hôpitaux, de soulager la charge de travail de nos soignants. 이탈리아 정부는 50세 이상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50세 이상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감염 뒤 회복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슈퍼 그린 패스를 보유해야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Che il vaccino non è soltanto una difesa personale, ma è difesa della collettività, del tuo vicino di casa, dei tuoi figli, della tua moglie, dei tuoi nonni. E se questa gente non lo capisce è indispensabile che ci sia un obbligo.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Omicron is hospitalizing people and it's killing people. In fact, the tsunami of cases is so huge and quick that it is overwhelming health systems around the world.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씩 새로 나오면서 의료진 공백도 커지자 의대생들을 현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감안해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사람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존 한 차례 실시하도록 하던 한국발 중국객 여객기 탑승 전 PCR 검사 횟수를 2차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 17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탑승 7일 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연속 7일간 매일 일반 승객 자가 건강 상황 검측표를 써야 한다고 대사관에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철책 경계에 실패했다는 질책을 받은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계 기간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소리나 레이더와 연동되는 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전 GOP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동부전선 월북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합동참모본부. 원인철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경계기강 확립, 특별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참이 규정한 경계작전 핵심의 3요소 가운데 장비와 시설엔 문제가 없었고 임무 수행 요원과 조건 반사적 훈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합참은 2월부터 전 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임무 수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경계작전에 잇따라 실패한 22사단의 GOP와 해안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가 시범 적용됩니다. 21년 기순 상황 발생 이후 해당 지역 인근 6km 구간에 6개소에 AI를 적용한 과학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리를 활용하고 레이더와 연동된 AI 경계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해 오탐지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2차례 수동으로 동기화를 해야 하는 22사단 전 GOP 지역의 노후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내년까지 싹 교체됩니다. 군은 22사단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는 GOP 감시 카메라에 AI 기능을 추가해 감시 거리를 늘리고 좌표 표시, 안개 보정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GOP 철책선 광망은 땅의 진동과 전파, 열, 적외선까지 탐지하는 복합 감지 센서로 교체됩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해안과 강가, 주둔지 경계에도 AI 기능이 포함된 감시 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보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6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고 언젠가 북한이 그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면 아시아 안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시험 발사 주장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를 본 미사일 전문가들은 보여진 게 뭔지 구체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화상으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번 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다시 그 위협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언급하면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오늘 미국에서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로 만들 수 없다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6일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의 마지막 절차인 의회 인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의회로 몰려갔고 의사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에 휩싸였습니다. 의회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의회 폭동 1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신성한 곳에서 민주주의는 공격당했고 국민의 의지는 폭행당했으며 헌법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견뎌냈고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정치적 폭력과 거짓에 휩싸인 국가로 만들 수 없다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must decide what kind of nation are we going to be? Are we going to be a nation that accepts political violence as a norm? Are we going to be a nation where we allow partisan election officials to overturn the legally expressed will of the people?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것을 수수방관했고 대선과 관련해 거짓을 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 didn't see a former president who had just rallied the mob to attack, sitting in the private dining room off the Oval Office in the White House, watching it all on television and doing nothing for hours.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맞불 기자회견을 하려다 참모들의 만류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해 완전히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회 폭동 사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700명이 기소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의회는 특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있고 법무부는 폭동 범법자들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든 법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 금융을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서구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의회에서 러시아가 이웃 민주국가들을 전복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공격을 가하면 막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또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영국은 독일, 러시아 해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인 노드스트림2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추위와 미세먼지의 반복인 요즘인데요. 오늘부터 주말 동안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